요즘 세상에 고졸 신입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우리 회사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박서연 씨, 뭐 특별히 잘하는 거라도 있나? 커피는 좀 타나? 아니면 뭐 복사 같은 거라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박서연 씨,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할 거면 회사 왜 다니냐고.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야, 박서연, 이게 커피냐? 맹물에 커피 향만 살짝 뿌린 거 아니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일부러 이러는 거지? 대한민국 재계 서열 최상위권에 빛나는 재경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초현대적인 건물의 위용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박서연의 심장을 웅장한 북소리처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간단한 개인 소지품이 담긴 가방 하나만이 들려 있었죠. 국내 최고 대학 졸업장 대신 고등학교 졸업장만을 이력서에 적어 넣었을 때, 그리고 아버지인 박진수 회장의 후광을 일절 배제한 채 오로지 자신의 실력으로 전면 돌파하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부터 이미 각오한 바였습니다. 진짜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 밑바닥부터 내 힘으로 인정받을 거야. 서연은 엘리베이터에 오르며 다시 한번 굳은 다짐을 새겼습니다. 마케팅 1팀 사무실 문이 스르륵 열리자 분주하면서도 어딘가 경직된 공기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파티션 너머로 들려오는 키보드 소리, 전화벨 소리, 그리고 간간이 섞이는 낮은 목소리의 대화들. 서연은 짧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가장 구석진 자리에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새것의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책상과 의자는 그녀에게 낯선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중압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함께 일하게 된 박서연 씨입니다.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사팀 직원의 형식적인 소개와 함께 짧은 박수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지만 그 소리는 이내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시선은 호기심 반, 무관심 반으로 서연을 잠깐 스캔할 뿐이었죠. 그때 사무실 가장 안쪽, 가장 큰 책상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마케팅 1팀의 절대 권력자, 김현석 팀장이었습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팔짱을 낀 채 마치 값비싼 물건을 감정하듯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조소가 걸려 있었죠. 고졸이라. 요즘 세상에 고졸 신입은 정말 오랜만에 보네. 우리 회사가 무슨 자선 사업하는 곳도 아니고 말이야. 김 팀장은 콧방귀를 뀌며 노골적인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몇몇 팀원들은 불편한 듯 시선을 피하거나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김 팀장의 발언을 제지하려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사무실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듯. 박서연 씨, 뭐 특별히 잘하는 거라도 있나? 커피는 좀 타나? 아니면 뭐 복사 같은 거라도 기가 막히게 잘한다든지. 그는 비꼬는 투로 물으며 서연의 자존심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았습니다. 서연은 순간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똑바로 김 팀장을 바라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실무 경험은 부족하지만 그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 그런 애매하고 듣기 좋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내가 시키는 심부름이나 제대로 하면 그걸로 좋게. 알겠어? 괜히 어설프게 나서서 일 그르치지 말고. 김 팀장은 서연의 다짐을 가볍게 묵살하며 쏘아붙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신입, 특히 고졸 출신 여직원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그날부터
김 팀장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서연에게 팀 업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드렛 일만을 골라 시켰습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커피 취향을 일일이 설명하며 하루에도 몇 번씩 커피를 타오게 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먼지 쌓인 창고에서 몇 년치 지난 서류들을 정리하게 하거나 다른 팀원들이 마신 컵을 모아 탕비실에서 설거지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는 아예 참석조차 시키지 않았고, 어쩌다 회의록 정리라도 맡기면 사소한 오타 하나까지 찾아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었죠. 박서연 씨, 내가 분명히 말했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못할 거면 회사 왜 다니냐고. 눈은 장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야? 그의 고함 소리는 이미 서연에게는 익숙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서연은 묵묵히 그의 질책을 감내했습니다. 그녀는 반항하거나 불만을 표출하는 대신 모든 상황을 조용히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녀의 차분함은 오히려 김 팀장의 신경을 더욱 긁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연이 뭔가 숨기고 있거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입사 셋째 날 오후 결국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심기가 불편해 보였던 김 팀장은 서연이 타온 커피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야, 박서연. 이게 커피냐? 맹물에 커피 향만 살짝 뿌린 거 아니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일부러 이러는 거지? 다짜고짜 터져나온 고함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팀원들은 또 시작이구나 하는 표정으로 애써 외면했지만 귀는 온통 그쪽으로 쏠려 있었죠. 서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처하려 애썼습니다. 죄송합니다, 팀장님. 혹시 맛이 너무 연하셨습니까? 바로 다시 진하게 타다 드리겠습니다. 됐어. 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에이, 진짜 재수 없네. 김 팀장은 신경질적으로 손을 휘저었고 그 순간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갈색 커피 액체는 정확히 서연의 새하얀 블라우스 가슴팍으로 쏟아졌습니다. 뜨겁지는 않았지만 차갑게 식은 커피는 그녀의 옷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흠뻑 적셔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몇 여직원들은 작게 탄성을 질렀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오히려 잘했다는 듯이 씩 웃으며 서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이런. 손이 미끄러졌네. 근데 박서연 씨, 옷이 그게 뭐야? 어디 시장 좌판에서 주워 입었나? 커피 얼룩 묻으니까 더 볼품없는데? 그는 조롱 섞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었습니다.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보다 더 싸늘한 모멸감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그녀의 두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이는 대신 천천히 김 팀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차가운 결연함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좋아, 김현석 팀장.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어. 그리고 당신은 오늘 아주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블라우스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짓밟힌 존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 누구도, 심지어 박서연 자신조차도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재경그룹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눈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케팅 1팀 사무실의 공기는 어제보다 한층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밤새 뒤척이다 거의 뜬 눈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어제의 모욕감과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욱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돼.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한다. 그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투피스를 꺼내 입고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니, 어떤 일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무언의 다짐처럼 보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몇몇 동료들이 힐끔거리며 그녀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어제의 커피 사건은 이미 그들 사이에서 작은 가십거리가 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김현석 팀장은 보란 듯이 서연의 책상 위에 어제보다 더 많은 잡무 서류를 쌓아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내까짓게 뭘 어쩌겠어 하는 오만함과 승리감마저 감돌았습니다. 그는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권력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박서연 씨, 어제 일찍 퇴근했던데 혹시 몸이라도 안 좋았나? 아니면 뭐 어디 가서 울기라도 한 건가? 고작 커피 좀 쏟았다고 유난 떨기는. 사회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김 팀장은 아침부터 빈정거림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김 팀장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죠. 오전 10시 정각, 사무실 자동문이 스르륵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박진수 회장과 그의 수행비서, 그리고 비서실 소속 직원 몇몇이었습니다. 평소 현장 부서에는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박 회장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마케팅 1팀 전체를 순식간에 긴장시켰습니다. 팀원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키보드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오직 박 회장의 구둣발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김 팀장은 의자에서 거의 튀어오르듯 일어나 허둥지둥 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과 함께 어떻게든 이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는 계산적인 미소가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이게 어쩐 일이십니까? 이렇게 누추한 곳까지 친히 왕림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이라도 주셨으면 저희가 좀 더. 그는 과장된 몸짓과 아첨 섞인 목소리로 박 회장을 맞이하려 했지만 박 회장의 시선은 이미 그를 지나쳐 사무실 안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의 시선이 멈춘 곳은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묵묵히 서류를 보고 있던 박서연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딱딱하게 굳어있던 표정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는 것을 모두가 목격했습니다. 서연아,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지극히 사적이고 다정한 그 한마디는 사무실 전체에 팝콘처럼 떨어졌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서연아, 회장님이 지금 누구를 부르신 거지? 설마 저 고졸 신입 박서연을? 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싸늘하게 식는 듯한 느낌과 함께 등줄기를 타고 불길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주변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성큼성큼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 모습은 누가 보아도 평범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딸 여기서 일하는 건 좀 어떻느냐? 혹시 어려운 점은 없고? 어제 내 엄마한테서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괜찮은 것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과 딸을 향한 애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며 혹시라도 그녀가 상처받았을까
염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회장님의 딸이라고? 그 단어들이 김 팀장의 머릿속을 쇠망치처럼 강타했습니다. 어제 자신이 온갖 쌍욕을 퍼붓고 커피까지 뿌리며 모욕했던 그저 힘없고 만만한 고졸 신입사원. 박서연이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경그룹 박진수 회장의 하나뿐인 외동딸이었다니. 김 팀장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는 간신히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조차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당장이라도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은 어지럼증과 함께 속이 울렁거리며 토할 것 같은 기분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제 자신이 서연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의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담담하지만 약간은 지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그냥 조금 놀랐을 뿐이에요. 걱정하실 정도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써 차분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 끝에는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박 회장은 딸의 대답에도 불구하고 싸늘하고 날카로운 시선으로 김 팀장을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김 팀장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김현석 팀장. 박 회장의 입에서 나온 김 팀장의 이름은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자네와는 따로 아주 길게 할 이야기가 있을 것 같네. 내 딸에게 어제 그리고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주 상세하게 듣고 싶으니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게. 지금 당장 내 집무실로 따라오도록. 김 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은 굳게 닫혔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끝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가 한순간에 재가 되어 흩날리는 듯 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팀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중심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김현석 팀장이 있었습니다. 박진수 회장의 서슬 퍼런 명령이 떨어진 후 마케팅 1팀 사무실은 그야말로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들의 팀장이 함부로 대했던 고졸 신입사원이 하루아침에 그룹 회장의 외동딸로 밝혀진 충격적인 반전 드라마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에게 현실감을 잃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떤 팀원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고 어떤 팀원은 그동안 김현석 팀장의 폭정에 시달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고소하다는 듯 은밀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또 어떤 팀원은 김 팀장의 몰락을 예감하며 앞으로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후폭풍을 격하는 듯한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감히 김 팀장에게 다가가 위로의 말을 건네거나 상황을 물어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미 고립된 섬과 같았습니다. 잠시 후 박 회장의 수행 비서가 김 팀장에게 다가와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현석 팀장님, 회장님께서 집무실에서 기다리십니다. 바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욱 공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김 팀장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무겁고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다른 부서 직원들의 호기심 어린 혹은 경멸이 담긴 시선들이 그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었을 그였지만 지금은 고개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박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김 팀장의 눈앞에는 이미 도착해 있는 박 회장과 그의 딸 박서연, 그리고 인사팀의 수장인 최경호 전무가 딱딱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집무실 내부는 숨막히는 정적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박 회장은 김 팀장이 들어오자 손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김현석 팀장, 우선 앉게. 평소와 다름없는 나지막하고 중후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 담긴 서늘한 분노와 실망감은 김 팀장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김 팀장은 간신히 다리를 움직여 의자에 거의 주저앉다시피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값비싼 카펫 바닥의 어느 한 지점에 불안하게 고정된 채 차마 박 회장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그리고 그 이전부터 내 딸 박서연에게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게. 내가 이미 상당 부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그 어떤 거짓이나 변명 혹은 축소 보고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야. 박 회장의 단호하고 위험 있는 어조에 김 팀장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필사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의 손에는 아무런 카드도 남아있지 않다는 절망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정말이지 천부당만부당한 오해이십니다. 김 팀장은 거의 울부짖듯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감히 회장님의 귀한 따님인 줄 알았다면 제가 입에 밖으로 나오지 않고서야 어찌 그런 망령된 행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이지만 저는 박서연 씨가 회장님의 따님이라는 사실을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제가 어찌 감히. 그는 몰랐다는 점을 필사적으로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어제 커피를 쏟은 일은 정말이지 제 부주의로 인한 명백한 실수였습니다. 제가 그만 서류에 정신이 팔려서 손이 미끄러지는 바람에 절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부디 이 못난 놈의 진심을 헤아려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처절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굵은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실수였다는 점을 부각하며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 발버둥 쳤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죠. 실수라 그리고 몰랐다고 했나? 박 회장은 나지막하지만 강한 어조로 반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고졸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박을 주고 팀 업무와 무관한 온갖 잡무를 떠넘기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모독한 것도 전부 실수였고 몰라서 한 행동이었단 말인가? 김 팀장, 자네는 내 딸이 아니었다면 다른 평범한 신입사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대했을 것 아닌가? 그게 자네의 평소 방식이고 그게 자네가 말하는 교육인가? 박 회장의 논리 정연하고 예리한 지적은 김 팀장의 구차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들을 단숨에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요즘 젊은 신입사원들이 워낙 나약하고 조직 생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조금 엄격하게 기강을 잡고 업무를 빨리 습득하도록 돕고자 했던 순수한 교육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거의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지만 그의 변명은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 궁색해지고 모순투성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박서연이 조용히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고 오히려 차분함과 냉철함이 묻어났습니다. 팀장님, 교육적인 차원이라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제게 고졸머리에서 무슨 대단한 아이디어가 나오겠냐며 제 생각과 의견을 공개적으로 무시하셨고, 제가 밤새 작성한 보고서를 다른 팀원들이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시며 이따위 걸 보고서라고 썼냐고 모욕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커피를 제 옷에 뿌리신 것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서연은 사실만을 정확하고 담담하게 전달했고 그 어떤 과장이나 감정적인 호소도 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그 차분하고 이성적인 태도가 김 팀장에게는 더 큰 압박감과 공포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팀장은 서연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은 바싹 말라붙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습니다.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박 회장은 그런 김 팀장을 차갑고 경멸 어린 눈으로 한동안 응시하다가 옆에 배석한 최경호 인사팀 전무에게 나지막이 하지만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최 전무, 지금 즉시 김현석 팀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구성하고 착수하도록 하게. 과거 김 팀장의 모든 인사 기록, 근무평가, 부하 직원들에 대한 처우, 그리고 오늘 박서연에게서 들은 모든 내용을 포함하여 그동안 제기되었던 모든 의혹들에 대해 한 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게.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여 내부 제보를 적극적으로 받고 필요하다면 과거 퇴직자들과의 접촉도 망설이지 말게. 조사 결과는 그 누구도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접 그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박 회장의 지시는 김 팀장에게 내려진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추락은 이제 막 그 서곡을 울리기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박진수 회장의 서리빨 같은 특별감사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재경그룹 인사팀은 전례 없이 신속하고 광범위한 조사팀을 꾸려 김현석 팀장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감사의 범위는 단순히 박서연에 대한 부당행위를 넘어 김 팀장의 과거 수년간의 근무 태도, 전반, 부하 직원들에 대한 상습적인 갑질 및 폭언 여부, 업무 성과 조작 의혹, 심지어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유착관계 가능성까지 포함하는 그야말로 먼지 하나까지 털어내겠다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룹 내부에는 즉시 익명 제보 시스템이 특별 가동되었고 동시에 인사팀 소속 전문 조사관들이 물밑에서 조용하지만 치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골마왔던 상처가 터지기 시작한 것처럼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그리고 훨씬 더 추악한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역시 김 팀장의 오랜 폭언과 비인격적인 대우에 숨죽여 시달려왔던 마케팅 1팀 내부 직원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회의적인 시선으로 망설이던 이들도 회장의 직접적인 지시와 철저한 익명 보장 약속에 하나둘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김 팀장의 서슬 퍼런 위세에 눌려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울분과 부당함의 기억들이 익명의 이메일과 제보 전화 그리고 비밀리에 진행된 면담을 통해 본물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 팀장님은 회의 때마다
특정 직원을 타겟으로 삼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 거야. 월급 받는 게 아깝지도 않냐? 같은 인격 모독적인 발언은 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외모 지적이나 사생활에 대한 비아냥도 서슴지 않았죠. 마케팅 1팀, 익명 제보 A. 제 바로 옆자리 동료는 김 팀장님의 지속적인 야근 강요와 실적 압박, 그리고 수시로 가해지는 폭언 때문에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얼마 전 퇴사했습니다. 퇴사 면담 때도 김 팀장님은 요즘 애들은 끈기가 없다며 오히려 그 친구 탓을 하더군요. 정말 치가 떨렸습니다. 마케팅 1팀, 익명 제보 B. 제보는 마케팅 1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김 팀장과 함께 일했던 다른 부서 직원들, 심지어는 이미 재경그룹을 떠난 전직 직원들까지 가세하여 그의 숨겨진 만행들을 앞다투어 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김 팀장이 부하 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가로채 마치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상부에 보고하여 부당하게 승진 가도를 달렸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는 회식 자리에서 특정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술을 강요하고 불쾌한 신체 접촉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명절이나 연말에 협력업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이나 현금성 상품권을 정기적으로 상납받았다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 자료까지 인사팀에 접수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이러한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의 일이 이렇게까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지만 쏟아지는 제보들을 접하며 김 팀장의 행동이 단순히 자신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예외적인 일탈이 아니었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의 갑질과 폭력은 특정 대상이 아닌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사람을 향한 뿌리 깊고 습관적인 행태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사무실 내에서 자신을 향하는 동정과 호기심, 그리고 때로는 경외감마저 섞인 복잡한 시선들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용기 있는 동료들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서연 씨, 괜찮아요? 그동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요? 라며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하고, 사실 저도 예전에 김 팀장 때문에 정말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서연 씨 덕분에 이제라도 뭔가 바뀔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라며 은근슬쩍 연대의식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옅은 미소로 화답하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곤 했습니다. 한편 김현석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신 마른 침을 삼키고 불안한 듯 손톱을 물어뜯으며 꺼져 있는 휴대전화 화면만 하염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과거 자신이 무심코 혹은 의도적으로 저질렀던 크고 작은 잘못들과 부당한 행위들이 마치 악몽처럼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때 그 일까지 다 드러나겠어? 아니야, 증거도 없을 텐데. 그는 애써 현실을 부정하며 불안감을 떨쳐내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수렁에 빠진 것처럼 발버둥 칠수록 더욱 깊이 가라앉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발밑이 꺼져 들어가는 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한때 그를 떠받들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그는 이제 아무런 방패막이도 없이 차가운 진실의 칼날 앞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조사를 피할 방법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화려했던 시절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과거의 어두컴컴한 그림자 속으로 빠르게 잠식당하고 있었습니다.
인사팀의 특별감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김현석 팀장의 과거 비위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그가 그토록 철석같이 믿었던 조직 내 라인이라고 불리던 인맥과 방패막들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의 정점에는 그룹 전체를 총괄하는 박진수 회장이 직접 자리하고 있었고 그의 분노와 개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감히 김 팀장을 공개적으로 비호하거나 그의 편에 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김 팀장과의 불편했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으려는 이기적인 움직임마저 감지되었습니다. 김 팀장, 요즘 회사 전체가 자네 문제로 시끄러워. 나도 더는 위에서 자네 이야기를 꺼내기가 민망할 지경일세. 회장님의 심기가 보통이 아니신 것 같으니 당분간은 최대한 몸조심하고 근신하게. 솔직히 말해서 나도 이제는 자네를 감싸주기가 정말 어려워졌네. 알겠나? 과거 김 팀장의 승진 가도에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해주었던 한 고위 임원은 어느 날 그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냉랭하게 통보하며 사실상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차갑고 계산적인 태도였습니다. 김 팀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듯한 배신감과 함께 철저히 혼자가 되었다는 고독감이 그의 마음을 좀먹어 들어갔습니다. 사무실 내에서도 김 팀장은 완벽하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으며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평소 그에게 온갖 아첨을 떨며 잘 보이려 애쓰던 부하 직원들은 이제 복도에서 마주쳐도 못 본 척 고개를 돌리거나 형식적이고 마지못한 인사만 건넨 채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황급히 자리를 뜨기 일쑤였습니다. 김 팀장이 어떤 업무 지시를 내려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그의 눈치를 살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팀장님, 그건 제 담당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담당자에게 지시하시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라거나 지금 제가 맡은 다른 급한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시간을 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교묘하고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그의 지시를 회피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굽실거림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은근한 경멸과 조롱의 빛마저 감돌았습니다. 야, 최 대리. 내가 어제 오전에 긴급으로 지시했던 시장 분석 보고서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오늘 오후까지는 초안이라도 올라와야 할 텐데. 김 팀장이 잔뜩 신경이 곤두선 목소리로 최동수 대리를 불렀습니다. 최 대리는 과거 김 팀장의 오른팔을 자처하며 그의 온갖 비위와 부당한 지시를 묵묵히 따르던 소위 김현석 라인의 핵심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태도는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보고서 말입니까? 죄송하지만 어제 인사팀에서 요청한 자료 준비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시장 분석 보고서는 원래 저희 파트 업무가 아니라 기획팀 박 과장님 담당 업무 아니었습니까? 제가 착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최 대리는 시큰둥하고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하며 슬쩍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겼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미안함이나 당황한 기색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김 팀장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차마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그는 힘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큰 절망감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의 권위는 이미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였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마치 밀물이 빠져나가듯 순식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던 그 모든 권력과 인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고 불안정한 모래 위에 세워진 성이었는지를, 그의 단단하다고 믿었던 방패는 이미 산산조각 나 있었고 그는 이제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매서운 현실의 칼바람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인사팀의 특별감사 과정에서 익명으로 제출된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공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김 팀장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된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그 파일에는 김 팀장이 회의 석상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 힘든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장면, 심지어 특정 여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내용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녹취 파일의 존재가 회사 내부에 알려지자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고 김 팀장은 더 이상 그 어떤 변명의 여지조차 찾을 수 없는 궁지에 완벽하게 몰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한때 그의 말 한마디, 손짓 하나에 벌벌 떨며 복종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뼈아픈 현실을, 그리고 이 모든 끔찍한 상황이 결국 자신이 뿌린 씨앗의 결과, 즉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그림자는 더욱 짙어져만 갔습니다. 인사팀의 특별감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자신에 대한 온갖 비위 사실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김현석 팀장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심정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으며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며 극도의 불안감과 편집증적인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거 자신이 괴롭혔거나 부당하게 대우했던 부하 직원들이 이제는 자신에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것이라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한때는 자신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던 그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에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자신의 목을 조여 올 것이라는 공포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과거 자신에게 충성을 바쳤던 몇몇 직원들에게 은밀히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인사팀 조사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주거나 최소한 불리한 이야기는 하지 말아 달라고 회유하거나 때로는 읍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등을 돌린 후였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사실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냉담한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었죠. 어떤 이는 아예 그의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절박함이 극에 달했을 때 김 팀장은 결국 가장 어리석고 위험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박서연의 마음을 돌려 박 회장에게 어떻게든 선처를 구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죠. 그는 퇴근 시간을 훨씬 넘긴 늦은 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 몰래 남아 박서연의 책상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값비싼 명품 브랜드의 쇼핑백과 함께 두툼한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쇼핑백 안에는 여성용 고급 스카프와 향수가 들어 있었고 편지 봉투에는 현금으로 보이는 두둑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작성했습니다. 박서연 씨에게, 지난번 일은 정말 내가 100번 잘못했네. 내가 잠시 이성을 잃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어.
부디 이 못난 사람의 진심을 헤아려 너그러이 용서해주면 안 되겠나? 이 작은 선물은 내 사죄의 마음일세. 그리고 회장님께도 서연 씨가 내 사정을 좀 잘 이야기해주면 정말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네. 부디 부탁하네. 그의 행동은 명백한 회유이자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상황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저급한 시도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서연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쇼핑백과 편지 봉투를 발견하고는 차갑게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내용물을 확인한 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들을 그대로 들고 곧장 인사팀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최경호 전무님, 어젯밤 김현석 팀장님이 제 책상에 이런 것들을 두고 가셨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에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실망감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인사팀에 보고되자 김 팀장의 상황은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었습니다. 반성의 기미는커녕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는 점은 그의 파렴치함과 도덕적 해이를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인사팀은 즉시 이 사실을 박 회장에게 보고했고 박 회장의 얼굴은 더욱 싸늘하게 굳어갔습니다. 며칠 후 마침내 김현석 팀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된다는 공지가 회사 전체에 내려졌습니다. 인사위원회 개최 당일 재경그룹 본사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함께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위원장석에는 박진수 회장이 직접 앉았고 양옆으로는 최경호 인사팀 전무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과 법무팀 관계자들이 배석했습니다. 김 팀장은 잔뜩 수척해지고 헬쑥해진 얼굴로 마치 사형수의 심정으로 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의 양복은 평소보다 훨씬 커 보였고 그의 눈빛은 불안감으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인사위원회가 시작되자 최경호 전무는 그동안 진행된 특별감사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했습니다. 김 팀장의 박서연에 대한 모욕, 그리고 회유 시도뿐만 아니라 과거 수년간 다수의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자행된 상습적인 갑질, 폭언, 공금 유용 의혹, 협력업체와의 부적절한 금품 수수 정황 등 그의 비위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나열되었습니다. 익명으로 제출된 수많은 증언들과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 그리고 결정적인 스모킹 건이 된 녹취 파일의 일부 내용까지 공개되자 회의실의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김 팀장은 최후 변론 기회를 얻자 준비해온 변명들을 필사적으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때로는 자신의 행동을 사소한 실수나 오해로 축소하려 했으며 심지어는 일부 제보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변명은 이미 드러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그는 최후의 수단으로 눈물까지 글썽이며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오직 재경그룹만을 위해 청춘을 바쳐 헌신했던 제 충신만은 제발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는 제 처자식들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앞으로 정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하고 회사에 100배, 1000배로 기여하며 살겠습니다. 제발. 그의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고 그의 눈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일말의 동정심을 유발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있는 그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들이 이미 모든 신뢰와 동정의 여지를 불태워버린 후였기 때문입니다.
박서연은 참고인 자격으로 위원회 한쪽에 배석해 있었지만 단 한마디의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담담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그 어떤 격정적인 비난보다 더 무겁게 김 팀장을 압박했습니다. 박 회장은 시종일관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김 팀장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의 연민이나 용서의 기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다른 임원들 역시 싸늘하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김 팀장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진정한 참회의 눈물이 아닌 자신의 몰락 앞에서 흘리는 악어의 눈물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그가 스스로 뿌린 씨앗에 의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길고도 숨막혔던 인사위원회가 끝나고 며칠 동안 재경그룹 전체는 폭풍 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김현석 팀장의 거취에 대한 온갖 추측과 소문들이 회사 내부망과 메신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파면될 것이라고 예상했고, 어떤 이들은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공로와 막강했던 라인을 고려하여 강등이나 정직 정도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김 팀장 자신도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박진수 회장의 결심은 이미 확고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인사위원회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인사팀이 제출한 최종 보고서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법무팀과 함께 김 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조율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재경그룹 전체에 만연해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조직 문화를 뿌리 뽑고 건강한 기업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원칙과 정의라는 두 단어만이 맴돌았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 박 회장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모든 임원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박 회장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평소보다 더욱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김현석 팀장에 대한 최종 징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현석 현 마케팅 1팀장에 대한 인사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 및 본인의 결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석 팀장은 금일부로 해고 조치합니다. 해고라는 단어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는 순간 몇몇 임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작게 술렁거렸습니다. 재경그룹 역사상 팀장급 핵심 간부가 직장 내 괴롭힘 및 다수의 심각한 비위 행위로 인해 해고라는 극단적인 징계를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박 회장의 단호한 의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인사팀의 철저한 조사 결과 김 팀장의 비위 행위는 박서연에게 가한 모욕을 넘어 과거 수년간 조직 내에서 암암리에 자행되어 온 수많은 갑질과 부정행위들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박 회장은 해고 결정과 동시에 전 직원에게 보내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이번 결정의 배경과 회사의 입장을 단호하게 천명했습니다. 재경그룹은 그 어떤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비윤리적인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 회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임직원 여러분이며 모든 임직원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은 회사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이번 김현석 전 팀장의 해고는 이러한 회사의 확고한 원칙을 재확인하는 조치이며 앞으로 재경그룹 내에서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지위에 있든 예외 없이 이러한 원칙이 적용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더욱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공지문에는 김 팀장의 실명이 그대로 명시되었고 그의 구체적인 비위 사실 일부까지 간략하게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회사 전체에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강력하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고질적인 직장 내 갑질과 부조리가 재경그룹 내에서는 용인되지 않을 것이라는 명백한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사팀장으로부터 직접 해고 통보서를 전달받았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혹은 믿고 싶지 않다는 듯 몇 번이고 통보서의 글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한순간에 핏기 없이 하얗게 질렸고 손에 들고 있던 통보서는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격분한 듯 소리를 지르며 통보서를 바닥에 내팽개치려 했지만 이내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절망감과 함께 뒤늦은 후회의 빛이 어른거리는 듯 했지만 이미 때는 너무나도 늦어버린 후였습니다. 그가 지난 수년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둘렀던 폭력과 권력의 칼날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한 것입니다. 마케팅 1팀 사무실에서는 더 이상 김 팀장의 불호령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텅 빈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조용하게 다른 것으로 채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어떤 이들은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박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담담하게 자신의 업무를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이번 사건을 통해 인간의 추악한 단면과 권력의 허망함을 동시에 목격했지만 결코 자만하거나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이미 과거가 아닌 더 나은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지나갔습니다. 김현석 전 팀장의 해고라는 초강수가 떨어진 후 재경그룹 마케팅 1팀에는 어색하면서도 분명한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팀 전체를 억압적인 분위기로 짓눌렀던 폭압적인 리더가 사라지자 팀원들은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딱딱하게 경직되었던 사무실의 공기도 눈에 띄게 부드러워지기 시작했고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최소한의 대화만을 나누던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사적인 대화가 늘고 간간히 조심스러운 웃음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김 팀장이 떠난 다음 날 그의 책상과 개인 물품들은 조용히 정리되어 사무실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의 존재 자체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혹은 악몽에서 깨어난 것처럼 말끔하게 치워졌습니다. 그의 빈자리는 며칠 동안 공석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공백은 오히려 팀원들에게 긍정적인 긴장감과 함께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를 불어넣었습니다. 박 회장은 공석이 된 마케팅 1팀의 새로운 수장으로 다른 사업부에서 뛰어난 업무 능력과 함께 수평적 소통 능력,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리더십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던 차민준 부장을 정격 발령했습니다. 차민준 신임 팀장은 부임 첫날 팀원 전체 회의를 소집하여 자신의 팀 운영 철학과 비전을 명확하고 진솔하게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마케팅 1팀을 맡게 된 차민준입니다. 먼저, 최근 우리 팀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팀원 여러분들이 느꼈을 심적인 고통과 혼란에 대해 깊이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김 전 팀장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팀원들의 상처를 먼저 어루만지는 섬세함을 보였습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가진 잠재력과 전문성을 존중하며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이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함께 성과를 만들어가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관행이나 불합리한 문화가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신뢰하는 건강하고 생산적인 팀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누구든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겪는다면 주저하지 말고 언제든지 저에게 직접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 사무실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입니다. 차 팀장의 진솔하고 따뜻한, 그러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는 팀원들의 굳게 닫혔던 마음을 조금씩 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김 전 팀장의 그늘 아래서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억압받았던 젊은 직원들은 새로운 팀장에 대한 남다른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몇몇 직원들은 차 팀장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서연 역시 새로운 팀 분위기 속에서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특별한 신분을 드러내거나 그로 인한 어떠한 특혜도 바라지 않고 평사원으로서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단순히 고졸 출신 신입이라며 얕보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침착함과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최근의 폭풍 같은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강인한 정신력과 올곧은 성품에 대해 동료들은 깊은 신뢰와 함께 인간적인 호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점심시간이나 퇴근길에 서연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와 서연 씨, 그동안 김 전 팀장 때문에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정말 대단해요라며 진심 어린 위로와 격려를 건네기도 하고 솔직히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우리 팀은 아직도 그런 암흑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정말 고마워요라며 솔직한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그럴 때마다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하며 아니에요. 다들 함께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냈고 앞으로 더 좋은 팀을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라고 겸손하게 말하며 동료들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현석 전 팀장의 해고는 분명 재경그룹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큰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오랫동안 회사 내부에 깊숙이 뿌리내리고 있던 수직적이고 권위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암암리에 행해졌던 크고 작은 갑질들이 하루아침에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일부 부서에서는 제2, 제3의 김현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왔고 이번 사건이 회장 딸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능했던 예외적인 사례로 치부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도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 박 회장 역시 이러한 점을 누구보다 잘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비리 처리를 넘어 재경그룹 전체의 낡고 병든 조직 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한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는 즉시 인사팀과 감사팀, 그리고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 문화혁신 태스크포스 TF를 발족시켰습니다. TF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전면 개편 및 의무화, 익명신고, 시스템의 실효성 강화 및 신고자 보호 철저,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 평가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리더십 교육 강화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혁신 방안들을 수립하고 즉각적인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케팅 1팀에 불어온 새로운 긍정의 바람은 이제 막 재경그룹 전체로 확산되기 시작한 거대한 변화의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이 씨앗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목으로 온전히 자라나 재경그룹 전체를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찬 변화의 여정 중심에는 자신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사이에 거대한 변화의 촉매제가 된 젊은 사원 박서연이 조용하지만 굳건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아직 해결해야 할,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많은 숙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현석 전 팀장의 충격적인 해고와 그로 인해 촉발된 일련의 사건들은 박서연이라는 한 평범한 신입사원의 존재를 재경그룹 내에서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조용한 영향력의 중심으로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장 딸이라는 특수한 배경에 대한 호기심과 수군거림이 주를 이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보여준 진솔함과 뛰어난 능력, 그리고 동료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는 많은 직원들에게 신선한 감동과 함께 깊은 신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드라마처럼 회사 내에서 회자되며 암울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던 직원들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자신을 특별하게 드러내거나 주변의 과도한 관심에 일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사무실을 정리하고 하루 업무를 준비했으며 가장 늦게까지 남아팀의 잡무를 꼼꼼히 챙기는 성실함을 보였습니다. 팀 프로젝트에서는 어렵거나 모두가 기피하는 굳은 일도 솔선수범하여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야 할 때는 직급이나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고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겸손함과 유연함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모습은 동료들에게 자연스러운 존경심과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서연 씨, 이번 신제품 런칭 프로모션 기획안 말인데요. 특히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SNS 마케팅 전략 부분이 정말 참신하고 인사이트가 넘치던데요.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짚어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어느덧 팀의 고참급이 된 한 과장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서연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아닙니다, 과장님.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방향을 잘 잡아주시고 피드백을 꼼꼼하게 해주신 덕분입니다. 저는 아직 배울 점이 많은걸요.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서연은 공을 동료에게 돌리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자신감과 함께 업무에 대한 깊은 열정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츰 마케팅 1팀 내에서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서연의 의견을 구하고 그녀의 판단을 신뢰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시장 분석 능력,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자 심리에 대한 깊은 이해는 팀의 성과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회장 딸 박서연이 아닌 유능하고 믿음직한 동료 박서연으로, 그리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재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이러한 조용하지만 강력한 긍정적인 영향력은 마케팅 1팀 전체에 놀라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과거 김 전 팀장 시절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자유롭고 수평적인 의견 교환이 팀 회의의 일상적인 풍경이 되었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비판하기보다는 존중하고 함께 발전시켜 나가는 건설적인 협업 문화가 아름답게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팀원들은 더 이상 상사의 눈치를 보며 불필요한 사내 정치나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의 목표 달성이라는 더 큰 가치를 향해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진정한 파트너십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팀 내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야근 시간은 눈에 띄게 줄었지만 업무 효율성과 성과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예전 같으면 김 팀장님께 보고서 한 장 올리려면 밤새 오타 하나까지 신경 쓰느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결국엔 온갖 트집 잡히며 까이기 바빴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차 팀장님도 그렇고 서연 씨도 그렇고 다들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의견을 존중해 주시니까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서연 씨가 우리 팀에 오고 나서 정말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혁명. 한 젊은 팀원이 점심시간에 진심 어린 감탄과 함께 서연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이러한 마케팅 1팀의 놀라운 변화와 그 중심에 있는 딸 서연의 성장을 멀리서 흐뭇하게, 그리고 때로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딸이 단순히 자신의 권력이나 배경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복수를 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의 실력과 인품으로 회사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그 어떤 경영 성과보다 더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이 단순히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넘어 재경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로서 손색이 없음을, 아니 오히려 자신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음을 어렴풋이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마케팅 1팀에서 시작된 긍정적인 변화의 바람은 회사 전체로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우리도 마케팅 1팀처럼 일해보자,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변화를 향한 움직임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프로그램은 더 이상 지루하고 형식적인 연례 행사가 아닌 실제 회사 내에서 발생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고 몰입도 높은 내용으로 채워졌고, 직원들의 참여도와 만족도 또한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익명신고 시스템에는 과거에는 억울해도 참고 넘겼을 법한 사소하지만 중요한 불만 사항들과 개선 의견들이 꾸준히 접수되기 시작했고, 회사는 이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해당 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박서연이라는 한 사람의 용기와 진정성이 만들어낸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이제 재경그룹이라는 거대한 조직 전체를 서서히, 하지만 분명하게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김현석 전 팀장의 해고라는 태풍이 지나간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재경그룹, 특히 마케팅 1팀은 괄목할 만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때는 경직된 분위기와 상명하복의 문화가 지배했던 마케팅 1팀은 이제 회사 내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역동적이며 팀원 간의 신뢰와 협업이 가장 뛰어난 에이스 부서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습니다. 김현석이라는 이름은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혹은 반면교사의 사례로만 간간히 언급될 뿐이었습니다. 그 빈자리는 차민준 팀장의 따뜻하고 합리적인 리더십과 팀원들의 자발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만들어낸 눈부신 성과와 활기찬 에너지로 완벽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박서연은 그동안의 뛰어난 업무 성과와 팀에 대한 헌신적인 기여를 정식으로 인정받아 입사 동기들 중에서 가장 먼저 대리로 승진한 데 이어 최근에는 과장으로 특별 승진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승진은 회장 딸이라는 배경 때문이 아니라 오롯이 그녀 자신의 능력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정당한 결과였기에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동료들이 그녀의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겸손하고 동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잃지 않았지만 이제는 팀 내에서 여러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후배들을 지도하며 실질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핵심 인재로 모두에게 깊은 신뢰와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입사원 시절 자신이 겪었던 부당함과 아픔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밑거름 삼아 누구보다 팀원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며 따뜻하게 배려하는 성숙한 리더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특히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이나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후배들에게 그녀는 훌륭한 롤모델이자 다정한 멘토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그들이 회사에 잘 적응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했습니다. 서연 과장님, 이번 경쟁 프레젠테이션 정말 너무 떨리고 막막했는데 과장님께서 밤늦게까지 함께 자료 검토해 주시고 핵심 전략까지 짚어주신 덕분에 저희 팀이 당당하게 수주할 수 있었어요. 정말 뭐라고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젊은 대리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며 서연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니에요, 김 대리. 이번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김 대리의 열정과 참신한 아이디어 덕분이었어요. 나는 그저 작은 도움을 주었을 뿐인걸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자신감 있게 그리고 즐겁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주저하지 말고 나에게 이야기하고요. 우리는 한 팀이니까. 서연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격려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업무 외에도 회사가 새롭게 추진하는 건강한 조직 문화 구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목소리와 활동은 많은 직원들에게 깊은 공감과 울림을 주었고 재경그룹 전체에 상호 존중과 공정성이라는 가치를 뿌리내리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진수 회장은 딸 서연의 눈부신 성장과 그녀가 회사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들을 더없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이 단순히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를 넘어 재경그룹의 새로운 시대 정신과 혁신적인 비전을 불어넣을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성장했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 나갈 것임을 깊이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연의 업무나 회사 생활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묵묵히 그녀를 지지하고 응원하며 때로는 그녀에게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 든든한 인생의 멘토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서연을 재경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핵심 리더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그녀에게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며 그녀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한 주말 오후 서연은 한강시민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폭풍처럼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그 모든 시련과 도전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회장 딸이라는 무거운 수식어나 타인의 시선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서연 그 이름 자체로 온전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녀의 휴대전화로 익명의 장문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 퇴사한 한 전 직원이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박서연 과장님께, 과장님 덕분에 우리 회사에 그리고 저 같은 평범한 직원에게도 희망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여주신 용기와 진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끝까지 부당함에 침묵하며 고통받았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이제 회사를 떠나 새로운 길을 가게 되었지만 과장님께서 재경그룹을 더욱 훌륭하고 정의로운 회사로 만들어 주시리라 굳게 믿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지만 진심이 가득 담긴 메시지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저 멀리 유유히 흐르는 한강의 물결과 그 너머로 힘차게 뻗어나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도전 과제들도 산적해 있겠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그녀를 믿고 지지해주는 훌륭한 동료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경그룹은 박서연이라는 젊고 혁신적인 리더가 일으킨 아름다운 변화의 물결을 통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차가운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가치를 기여하는 따뜻하고 성숙한 공동체로 진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찬 미래를 향한 도약의 가장 선두에는 진정한 리더의 길을 묵묵히 하지만 힘차게 걸어가고 있는 박서연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통쾌하면서도 감동적인 사이다 같은 이야기는 재경그룹의 역사의 길이 남아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와 인간 존중의 고귀한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기억될 것입니다.